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넬 겁니다. 상대가 직장 동료든 소중한 자녀든 혹은 처음 보는 타인이든 말이죠. 타인의 허물에는 이토록 관대한 우리는 정작 거울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타인이 아닌 나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비난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역시 난 안 돼.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인군제처럼 너그럽지만 유독 자신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심판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겸손이나 철저한 자기관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곤 하죠. 여기에 아이들의 학교 교육 과정이나 종이 공작 패턴을 챙기는 세심한 부모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려다 보면 자신을 돌볼 틈은 더욱 좁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심리학은 이것을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은 갈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아 분열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말라갑니다. 오늘 심리적 거리두기에서는 왜 우리는 남에게 주는 그 따뜻한 위로를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조각도 허락하지 못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심리학적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이 그동안 미덕이라고 믿어왔던 가혹함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민낯,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조건부 자아.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의 가치를 오직 타인의 반응에서만 찾는 이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이 조건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성적이 좋아야 사랑받을 수 있어와 같은 메시지를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와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에게 관대한 것은 진심 어린 배려라기보다 버림받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굴어 좋은 사람이라는 도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주 잠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는 금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느라 정작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의 댓글이나 조회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면 이러한 심리적 허기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낯, 내면의 괴물을 키우는 사람들, 내면화된 비판자. 두 번째 그룹은 마음속에 아주 엄격하고 차가운 내면의 재판관을 모시고 사는 이들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초자아가 과도하게 비대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방종이나 나태라고 여깁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타인에게 관대한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엄격하게 굴었다가 혹시라도 돌아올 비난이나 갈등이 두렵기 때문에 미리 친절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그 엄격한 잣대는 고스란히 안으로 굽어 자신을 향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완벽해야 해 라며 자신을 몰아세우죠.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어도 본인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면서 정작 자신은 가시밭길로 밀어넣는 가장 고독한 학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셈입니다. 이들은 성공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다음에 올 실패가 자신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낯,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정서적 거식음식.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자신이 친절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적격감 또는 낮은 자기가치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 하지만 정작 타인이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는 매우 불편해합니다. 타인에게 주는 친절은 무한 리필되는 서비스 같지만 나를 위한 친절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사치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선의를 받아들이는 법을 잊어버린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거나 도와주려 하면 마치 빚을 지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굶깁니다. 일종의 정서적 거식음식 상태인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풍성한 만찬을 대접하면서 자신은 찌꺼기만 먹고 있는 격이죠. 이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평생 타인을 위한 조연으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연이 행복하지 않은 영화는 결국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해결책, 치유를 위한 3단계 솔루션. 이 비극적인 연극을 멈추기 위해 친절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셀프 자비 연습하기입니다. 소중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해주었던 따뜻한 말들을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당신의 뇌는 타인의 목소리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그럴 수 있어 라는 한마디가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훈련입니다. 둘째, 가치와 인정을 분리하기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회의 결과나 주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했던 작은 수고들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평가해 주세요.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밤에 온전히 나를 위해 보낸 10분의 시간이 세상 어떤 박수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몰입의 즐거움을 통해 자신을 대접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입을 열 때 지금 내 안의 비판자가 또 말을 시작했구나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세요. 그 목소리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낡은 소음일 뿐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그 소음이 당신의 존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클로징,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의 시작. 진정한 친절은 내 안에 잔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며 그 어떤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역할과 관계없이 존재만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세요. 남들에게 주었던 그 너른 마음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이 꿈꾸던 진짜 평온과 자존감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독 자신에게 가혹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고 그 누구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존재만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회에서 어떤 직참으로 불리든 누군가의 부모든 혹은 길을 걷는 이름 없는 행인이든 관계없이 당신의 생명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스스로를 꼭 안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